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트럼프 효과, 트럼프 변수는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믿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직은 트럼프에 의한 세계 질서, 뭐 재편 혹은 좁혀서 이야기하면은 대한민국의 상황을 정리하는 그 마지막 한 기회 혹은 카드가 있다라고 이제 계속 생각하거나 그런 쪽에 이제 무게를 이제 두고 계속해서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분명히 트럼프 얘기는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외부 요인이라면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제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하고 관련된 이야기 중에 이제 최근에 불거진 이슈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염전노예 있죠. 신안 염전노예, 전라도 신안에 거기 굉장히 규모 큰 염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강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이게 최근에 불거졌습니다. 신안의 염전노예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국이 움직인다 이건데 말이죠. 지금 여기 관련 뉴스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헤드라인을 쭉 보시면은 미 대사관 신안 염전노예 진상 파악 나섰다. SBS 뉴스. 그 밑에 미주 중앙일보 같은 데서는요. 나라 망신 비난 터졌다. 신안 염전노예 조사 나선 미국 대사관 이런 게 있고요. 네이트닷컴에는 정부 미 대사관 신안 염전노예 진상 조사에 인신매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소통이 이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인신매매 대응 위해 본부처 차원에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하나 있고요. 뭐 진상 파악하고 있다라는 뉴스와 함께 정부 본부처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이렇게 일제히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뉴스죠. 지금 주한 미 대사가 바뀌었죠. 조셉 윤에서 케빈 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이든 사람에서 트럼프 사람으로 바뀐 거죠. 정식 대사는 아니고 대리 대사죠. 대리 대사. 미 상원의 인준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자, 어쨌거나 대사관이 움직이고 있다. 혹은 사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도 벌써 이런 일이 터졌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엄중한 사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좀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네이트에 올라와 있는 뉴스도 되고, 그리고 나라 망신 비난 터졌다. 여기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뉴스네요. 이걸 보게 되면요, 주한 미국 대사관이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 일명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터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요, 나라 망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8일 SBS가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주한 미국 대사관은 최근 신안의 한 염전주가 60대 지적장애인 A씨를 10년간 무임금으로 일을 시킨 혐의로 구속된 사안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라는 거죠. 대사관은 피해자 변호인과 장애인 단체와 면담에 지금 나섰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는 게 아닌가. 이건 사실상 대한민국의 내정에 대해서도 이미 터치를 시작했다. 내정 개입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사관은 2014년 염전노예 사건 당시 피해자였던 A씨가 구조되지 못했던 이유와 신안군이 2023년 염전주 수사를 의뢰한 뒤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예전부터도요, 문제 있는 국가, 독재 국가라든가 이런 나라에 대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인권 문제를 거론해서 그 권력을 견제하는 거죠. 집권 세력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도덕적 우위, 명분 이런 것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뒤에는 반드시 미국 측의 어떤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자, 미국 대사관은 보고서 작성을 마친 뒤 미 본국으로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 보고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해당 보고서는 각국을 1급에서 상급,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이제 분류하는데요. 대한민국은 2022년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2등급으로 강등됐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한국 정부가 할 일을 왜 미국이 하느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추측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뇌피셜이에요. 그냥 뇌피셜을 진짜 그런 것처럼 말하는 것뿐입니다. 실제 미국 이제 이 책임 있는 오소리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 아직.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합리적 어떤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이건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나 다름없어요.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문제점을 미국이 충분히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어떤 해결책을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미국 대사관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국민들 중에는 오히려 미국에 고맙다, 부끄럽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에 앞서 지난 11월 1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 2부에서는 준사기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이것도 상당히 무거운 이제 이렇게 인권 문제인데요. 염전주 B 씨를 구속했습니다. B 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 장애인 A 씨를 일하게 하고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돈의 금액보다도 이 죄질이 문제죠. 인권을 유린한 어떤 그런 현장으로서 이 신안 염전은요, 이건 병산의 일각으로 보통 아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 이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이슈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뛰어드는 게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신안 염전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의 약점을 쥐고 좀 털고 있다. 그리고 어떤 공격할 요소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요. 그걸 갖고 나중에 각 정부 부처 간에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에 대해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가 뭐 안보 협상과는 별개로 또 다른 카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굉장히 중차대한 이야기다. 자, 이거 말고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읽히는 이제 이슈 가운데 하나는 이 신안 염전 이 문제도 이제 굉장히 큽니다. 큰데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이제 이거죠. 미국의 FBI 국장 하면 굉장한 어떤 권력 실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캐시 파텔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2박 3일간 이 사람이 비밀리에 대한민국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죠. 현재 이 FBI 국장이 비밀리에 한국을 이렇게 다녀간 이야기가 우리 언론에서도 이제 이렇게 포착이 돼가지고 이제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기 뒤늦게 알려졌어요. 방문 시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얼마 전에 찾았었죠. 에이펙 때 말이죠. 에이펙 이제 본 회담이 개막되기 전에 이제 떠났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때 왔잖아요. 경주. 근데 그 후에 그 뒤에 바로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찾아옵니다. 2025년 11월 4일인데요. 그 무렵에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만 찾은 것은 아닌데 요 세 나라를 방문했죠. 방문 목적 외부로 알려지기로는 세계 주요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해당 지역 법 집행 및 정보기관 파트너들과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면담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면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치안감이죠.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수사에 관한하는 최고 책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FBI와 한국경찰청 간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방한 기간 동안 비무장지대 DMZ도 둘러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FBI가 사이버 공격 방어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이버 공격 방어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캐시 파텔이 한국에 와서 단순히 이런 어떤 일상적 업무만 확인하기 위해서 왔겠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이버 관련한 이야기들은요.
이게 온라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불법한 행태들, 그 부정선거까지도 이제 염두에 둔 그런 포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캐시 파텔 이 사람은요, 대한민국을 이번에 이제 처음 이렇게 온 것처럼 이제 보일 수는 있는데, 과거에도, 이 사람뿐 아니고 그 앞에 CIA 그 국장이 윤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때가 2023년쯤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폭로한 사람이 좌파 인물이죠. 이래경이라고. 자, 화면에 이 사람이 이래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과거에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2019년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 미국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비밀리에 방한해가지고 당시 검찰총장 신분이었던 윤석열을 만났다. 거기서 대통령 출마 권유를 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이 사람은 2019년 윤석열이 검찰총장 취임 직후 미국 CIA 수장인 지나 헤스펠이 극비리에 방한해 윤 총장을 면담했다. 이후 윤 총장은 대통령도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행보를 보였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FBI 이제 국장, CIA 국장을 만났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여권 세력, 이제 문재인이 그때 집권하고 있을 때인데 거짓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순전히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분석도 있죠. 자, 그것을 폭로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이래경입니다. 이 사람이죠. 참고로요, 이 이래경이라는 인물은 정말 엄청난 인물입니다. 천안함 음모론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해가지고 이걸 확산시킨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미국에서 기원되었다. 미국이 코로나19의 이 발생지다라고 그야말로 충격적인 선동을 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신장 재교육 캠프, 신장 위구르 아시죠? 거기 그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옹호했던 그야말로 위험한 인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에 러시아를 옹호했던 인물이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적 인물인데, 이거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가 이 이래경을 혁신위원장으로 지명했었죠. 이제 이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해찬이 있을 것이다. 아니다. 그 뒤에 북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까지 있었죠. 자, 이렇게 논란이 이제 이렇게 거세지자 이 사람이 돌연 혁신위원장 지명 이후에 얼마 가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합니다. 사퇴합니다. 쫓겨나갔죠. 여기도 보면 윤석열은 FBI 하수인 전국 매체의 황당 주장, 조선일보 이런 게 과거에도 있었죠. 이게 바로 그때 이래경이라는 인물이 그걸 폭로하면서 이제 이런 것이 일파만파상학으로 이제 번지기도 했었죠. 여기 보면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래경, 윤 CIA 국장 접촉설 이어 이번엔 FBI 비밀 면담설, 부산일보 이런 게 나와 있죠. 자, 이래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는 그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라는 일종의 카드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 없잖아 있었고요. 근데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는,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충성파 파틸 FBI 국장, 트럼프 방한 직후 한국 방문, DMZ 둘러봤다. 이런 게 있고요. 요게 지금 한국과 관련한 뉴스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캐시 파텔이 한국을 이렇게 비밀리에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느냐라는 겁니다. 왜? 아까 제가 이제 읽어드렸죠. 방문 목적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이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 특사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대한민국의 이제 이렇게 집권 세력들에게 혹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건 증거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확인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밟은 기관이나 조직이 없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뜻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분이 단순히 일상적인 FBI 업무를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도 어색한 것이죠. 분명히 또 다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에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FBI 하면요, 마약 수사를 이제 전담하고 있는 그런 부서 중에 가장 힘 있는 기관인데요. 대한민국에도요, 그 전에 강원도 그 동해항입니까? 옥계항이죠. 옥계항. 강릉시 옥계항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마약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마약 밀수였죠.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이 적발이 됐는데요. 그 당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이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선박에서 마약을 발견했는데 이때가 2025년 4월 초입니다. 그때 관계당국은요, 벌크선인 A호라고 있는데 벌크선에서 32,000톤급이고요. 승선원이 외국인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라는 미국 FBI 정보를 입수하고 해경과 세관 90여 명을 동원해서 옥계항에 입항한 그 선박을 집중적으로 수색을 했었죠. 그 선적지가 노르웨이인 그 선박은요, 멕시코에서 출발해 문제가 되는 지역 중에 한 개입니다. 멕시코는 에콰도르 역시도 그렇고요. 파나마, 중국 등을 거쳐 국내로 입항한 것으로 파악이 됐었죠. 이거를 FBI가 미리 다 알고 대한민국 측에다가 이걸 알려준 것이죠. 자, 해경과 세관은 해당 선박 기관실 창고에서 코카인 의심 물질을 다량 발견했는데 그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합동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에 마련된 밀실 내부를 집중 수색했고 1kg 단위의 코카인 클록 수십 개가 들어있는 박스 57개를 발견합니다. 중량은 무려 2톤, 시가로 1조 원 상당으로 6,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중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고요. 종전 최대 기록은 2021년에 적발된 필로폰 404kg입니다. 그거보다도 무려 5배 이상 2톤입니다. 무게로만 따져도 2톤입니다. 이때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FBI 국장 캐시 파텔이었죠.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마약 수사는 물론이고 부정선거 척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강릉 옥계항 마약 수사 역시 FBI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마약하고 부정선거를 다루는 사람이다. 지금 이제 뭡니까? 베네수엘라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고 있죠. 압박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거기에 CIA라든가 FBI에서도 어떤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FBI가 직접적으로 부정선거라든가 마약 관련해서도 지금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 뭔가를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요. 이 연장선에서 보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캐시 파텔은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이 두 가지 미국 대사관이 움직여가지고 신한 염전도에 이것을 지금 파헤치고 있고 이것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캐시 파텔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극비리에 한국을 다녀가면서 무엇을 했을까?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현 집권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 혹은 교회 관계자들에게, 기독교 이제 지도자들에게 던지고 갔을까? 이것은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알게 되겠죠. 자,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분명히 문제 있는 국가로 보는 건 확실해요. 다만 미국의 이제 그걸 위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그것과 별개로 또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강한 압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오는 어떤 거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은 아직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이번에 이 두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소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한계가 있는 그런 그런 조건부 그런 어떤 권력이라고 봐야죠. 모든 걸 신적으로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으면 해결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어떠한 생각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기다림과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